매섭게 몰아치는 강추위에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시리고 아픈 곳, 바로 무릎 관절. 겨울철에는 근육이 쉽게 경직돼 무릎 통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특히 관절염 환자라면 정상인보다 무릎 온도가 2.7도씨가량 낮아 겨울철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무릎 관절염에 각광받는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자. 무릎 관절 전문의를 찾아 관절의 손상과 통증에 대해 물어봤다. 일반적으로 연골이 손상을 받으면 예전에는 연골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명기술공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요즘은 연골이 손상받았을 때 원래 연골 상태로 다시 재생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할 때 연골 이식 수술을 받게 되게 됩니다. 한강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다가 심하게 넘어졌어요. 산에 올라갔다가 그냥 엄청 계단이 많아서 힘든 계단을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너무나 아파서. 연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젊은 환자들이 운동 중 부상이라든지 교통사고 등으로 연골에 외상을 입어 연골이 관절면에서 떨어져 났을 경우나, 혹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연골이 서서히 닳아 없어지는 그 시기에 국소적으로 연골이 마모됐을 때, 즉 퇴행성 관절염이 아주 심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 서서히 증상이 심해지고 있을 때 정확한 진료 후에 연골 이식을 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수술 자국이 많이 째지 않고 조금만 쨘다고 그래서요. 무릎에 많이 이제 상처가 큰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고 원장 선생님과 말씀하셔가지고 절개한 부분이 한 7cm 정도 돼요. 하고 보니까 지금 뭐 며칠 안 됐는데도 흉터도 별로 없고. 연골 이식술의 과정은 첫째, 환자에게 MRI나 관절 내시경을 통하여 연골 손상의 범위와 정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연골 손상이 확인되면 관절 내시경으로 손상 부위를 잘 다듬어주고 정리함과 동시에 잘 사용하지 않는 연골의 조직을 소량 일부를 채취하게 됩니다. 그 채취한 연골 조직을 연골 배양소로 보내게 되어 그곳에서 증폭하고 배양하게 되면 많은 세포의 연골 세포가 얻어지게 됩니다. 연골 배양소에서 연골 세포가 풍부하게 많이 얻어지게 되면 그걸 가지고 연골의 손상된 부위에 환자에게 이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골 이식 수술의 장점은 본인의 연골 세포를 사용함으로써 거부 반응이나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골 세포가 정상적으로 자라서 연골이 재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구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진행하거나 다시 재발한다든지 그러한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연골 이식의 시술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수술 방법은 크고 복잡한 수술이 아니라 간단한 수술로 연골 이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 간단하게 잘 끝났다 해도 이후 재활치료에 따라 회복이 결정될 수 있는데, 연골 이식술에는 어떤 관리가 따라야 할까요? 연골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재활치료가 중요합니다. 다른 수술에 비해서 연골 이식은 수술하고 첫 4주에서 6주 정도가 치료가 중요한데, 수술 후 3일째부터 CPM이라는 수동적 기계 운동을 시행하게 됩니다. 연골의 착상을 도와주고 연골 세포의 성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극시켜주는 운동이며, 또한 근력 강화 운동을 동시에 시행하게 됩니다. 초기에 체중 부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목발과 보조기를 이용하여 초기 2주에는 체중을 딛지 않고 목발 보행만 하게 되며, 2주가 지나고 서서히 점차적으로 체중을 실어가면서 목발 보행으로 점차적으로 근력 강화와 함께 운동을 시행할 때 좋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일상에서 자주 쓰는 관절인 만큼 남녀로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무릎 관절의 통증과 그와 유사한 질환들. 사람들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까? 골다공증이 정확하게 어떤 병이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골다공증이라는 병은 쉽게 말해서 뼈의 밀도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골다공증 치료는 3가지 치료가 중요하게 되는데, 첫째는 운동요법으로 걷기 운동이 가장 권장할 만한 치료입니다. 걸음으로 뼈에 자극을 줘서 뼈의 밀도를 좋게 해줄 수 있으며, 두 번째, 식이요법은 칼슘 섭취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칼슘은 우유나 멸치나 치즈를 통해서 섭취할 수 있으며, 또한 세 번째,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전문의와 상담한 후에 골 밀도를 체크하여 처방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고엽제 때문에 팔다리 말초신경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엽제로 인해서 팔다리 저린 증상, 말초신경이 증상이 있을 때는 첫째는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이라든지 집에 있는 핫팩을 이용해서 저린 부위에 찜질을 했을 경우에 증상의 완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운동을 할 때 다리를 삐었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낫는지가 궁금해요. 가장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얼음을 이용해서 냉찜질을 하게 됩니다. 냉찜질과 동시에 안정을 취해주고 다친 부위를 올려놓아서 증상의 호전이 없을 때는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서 이상 유무를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어머니께서 무릎이 자주 아프셔가지고 찜질방이나 사우나를 많이 가시는데 혹시 찜질방이나 사우나 가는 게 많이 그런 관절에 도움이 많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릎이 아플 때 보통 찜질방들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찜질방을 가시면 핫팩 효과, 즉 찜질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찜질을 하면 통증이 완화되는 증상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릎에 염증이 있거나 안 좋은 상태에서 뜨거운 것을 대면 염증이 더 악화가 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찜질방을 선호하기보다는 반드시 관절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으신 후에 이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의료기술의 개발로 인해서 다양한 수술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면 더 이상 무릎 통증으로 인해 고생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술에 대한 부담감으로 방치하고만 있기엔 일상생활에 있어 너무나 큰 고통인 무릎 관절염. 증상에 맞는 적합한 시술을 선택해 고통받는 무릎으로부터 벗어나보자.